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엑셀에 있는 랩칼스라는 함수를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내친 김에 랩로우즈 함수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엑셀에 있는 랩로우즈 함수와 랩칼스 함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랩로우즈 함수는 등호 입력하고 랩로우즈 함수 첫 번째 인수에 범위를 입력해주고 두 번째 인수에 원하는 데이터 개수를 입력하면 이렇게 한 행마다 데이터를 3개씩 넣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줍니다. 랩칼스라는 함수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인수에 범위 입력하고 두 번째 인수에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입력해 주는데요. 이렇게 한 열마다 4개씩의 데이터를 넣어서 배열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 랩로우즈와 랩칼스 함수는 주의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랩로우즈, 이번에는 첫 번째 인수로 여기 있는 이 범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데이터 개수를 5라고 입력해 주면요, 보시다시피 오류가 발생합니다. 랩칼스와 랩로우즈 함수는 하나의 열로 구성된 범위나 배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돌아와서요, 데이터, 이름이 지정된 함수, 그리고 우리가 만든 랩칼 함수를 보면요, 엑셀에서 봤던 것과는 다르게 3개의 인수를 입력하게 되어 있죠. 범위와 만들고자 원하는 배열의 행과 열에 해당하는 숫자를 입력해 줘야 했는데요. 이번에 랩로우즈 함수를 새로 만들면서 엑셀과 비슷하게 범위와 데이터 개수 이렇게 2개의 인수만 입력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함수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맵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맵 함수에는 첫 번째 인수로 우리가 원하는 행과 열의 개수를 가진 원본 배열을 입력해 주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의 개수가 3개이든 4개이든 5개이든 이 수식이 알아서 자동으로 원본 배열의 구조를 만들어주면 좋겠는데요. 여기 4행 5열의 배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개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죠. 이런 배열에서 한 행에 데이터가 3개씩 입력되어 있는 새로운 배열을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배열은 이렇게 7행 3열의 구조가 되겠죠. 이 새로운 구조의 배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행마다 데이터는 3개씩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행까지는 모든 데이터가 입력되었고요. 전체 데이터 20개 중에서 남은 2개가 한 행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빈자리를 하나 남겨 놓았습니다. 결국 새로운 구조의 이 배열은 행에 해당하는 숫자는 전체 데이터 개수를 3으로 나누고 그 몫에 해당하는 숫자에 1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식을 만들어 보면 일단 시퀀스 함수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데이터 범위에서요, 전체 데이터 개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카운트 A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몇 번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 범위 안에 빈칸이 있는 경우에는 원하는 구조의 배열을 만들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전체 숫자는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곱해서 구하기로 했습니다.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로는 로우즈와 칼럼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구했고요. 행에 해당하는 숫자는 전체 데이터 수를 3으로 나누었을 때 그 몫에 해당하는 숫자에 1을 더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말해서 데이터 개수를 3으로 나누었을 때 얻은 결과값을 반올림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올림이 아니고 올림해야겠죠. 그래서 올림에 해당하는 값을 얻을 수 있는 라운드업이나 실링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실링 함수의 도움말 페이지입니다. 실링 함수는 원래 2개의 인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자릿수로 올림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두 번째 인수를 생략하게 되면 무조건 1의 자리로 올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과 열의 개수를 곱한 값을 3으로 나누고 실링 함수를 사용해서 새로운 배열에서 필요한 행의 개수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쉼표, 다음에는 시퀀스 함수의 두 번째 인수죠. 한 행에 들어갈 데이터의 수를 입력해주면 되는데 지금 3개를 입력하는 수식을 만들고 있으니까 3을 입력하고 시퀀스 함수의 괄호를 닫겠습니다. 중간 점검을 위해서 시퀀스 함수에 해당하는 내용만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입력된 내용 중에 시퀀스 함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복사해서요, 여기 아래쪽에 등호 입력하고 복사한 내용 붙여넣고요, 엔터. 그러면 자동으로 전체 배열의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숫자 3을 7로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한 행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개수를 7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엔터. 우리가 기대한 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이 맵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배열의 구조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 쉼표하고요, 두 번째 인수로 람다 함수를 입력해 줘야 되죠. 이 람다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우리가 방금 만든 이 배열에서 이걸 다시 3으로 바꿔놓고 해야겠네요. 됐습니다. 람다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는 맵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넣어준 이 배열에서 값 하나하나가 차례대로
람다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전달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람다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는 맵 함수가 전해주는 값을 전달받을 a, 그냥 다른 문자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름이 지정된 함수를 만들다 보면 또 수정하게 될 테니까요. 그 다음은 인덱스 함수를 사용했죠. 인덱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r 값을 이용해서 여기 원본 데이터에서 해당하는 값을 찾아 r에 해당하는 위치에 넣어줄 것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인덱스 함수는 전체 데이터 범위에서 인수로 입력된 행과 열이 교차한 지점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r이라고 하는 하나의 값만 전달해 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는 기대하는 값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범위를 하나의 열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는 플래튼이라고 하는 멋진 함수가 있습니다. 플래튼 함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요. flatten 플래튼이고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한 행만 인수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괄호 닫고 엔터. 자, 이렇게요. 한 행에 들어있던 데이터를 순서대로 하나의 열로 바꾸어 주었지요. 그래서 이런 m 곱하기 n 형태의 2차원 범위를 입력해 주게 되면 각 행별로 하나의 열로 만들어서 전체 데이터를 일렬로 줄 세워줍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터. 결과를 보시면 강가진부터 강릉이까지가 첫 번째 행이고요. 그 다음 강속구부터 나일등까지가 두 번째 행이죠. 그리고 도무지부터 소심해까지가 세 번째 행. 그래서 인덱스 함수에 방금 입력한 범위 앞에 플래튼을 입력해 주는 것입니다. 플래튼 함수에 가로 열고요. 플래튼 함수는 하나의 인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괄호 닫고 여기까지가 인덱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죠. 그리고 두 번째 인수로 값을 찾기 위한 위치 번호를 알려주면 되는데 이때 r을 사용하면 되죠. 자, 인덱스 함수에 가로 닫고요. 람다 함수에 가로 닫고 맵 함수에 가로를 닫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추 수식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이걸 지우고 지금까지 입력한 이 내용을 복사한 다음에 등호 입력하고 붙여넣기 엔터.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숫자 3을 4로 바꿔볼까요? 엔터. 한 번 더 2로 바꿔보겠습니다. 엔터. 거의 된 것 같고요. 아까 3이 입력됐을 때의 결과를 보면요. 여기 이렇게 에러가 하나 생기잖아요. 여기 에러가 생기는 이유는 전체 데이터의 개수는 20개인데 인덱스 함수에서 21번까지를 찾고 있죠. 21번이 없기 때문에 인덱스 함수에서 이런 에러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럴 때는 if 에러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if 에러에서 첫 번째 인수는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식을 입력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인수에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표현하기 위한 내용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데이터가 없을 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빈칸으로 표시하고 싶은데요. 에러가 발생했을 때 빈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큰 따옴표를 연속해서 두 번 입력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엑셀에 있는 if 에러 함수와 동일한데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이 두 번째 인수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빈칸으로 표현해줍니다. 그러니까 빈칸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굳이 이 부분을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에러가 발생한 인덱스 함수 앞에 가서 if 에러 함수 입력해 주고요. 인덱스 함수에 적용해 준 것이니까 인덱스 함수를 마무리하는 괄호 다음에 가서 if 에러에 닿는 괄호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엔터. 이제 모두 완성된 것 같습니다. 혹시 엑셀에 랩칼스와 랩로우즈 함수가 가지고 있던 특징을 기억하시나요? 엑셀에 있는 랩칼스와 랩로우즈는 단일열, 그러니까 입력된 데이터의 구조가 열 하나일 때 적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방금 우리가 완성한 수식은 이렇게 m 곱하기 n 형태의 구조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보다 더 좋은 기능을 가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수식을 이름이 지정된 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이 지정된 함수 클릭하고요. 새 함수를 추가합니다. 이름은 랩로우로 하겠습니다. 인수 자리 표시자는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가 필요하죠. 레인지라고 하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랩로우즈 함수니까 한 행에 들어갈 데이터의 개수를 정해주면 되죠. A라고 하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수식을 붙여넣기 하고 데이터 범위가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레인지로 바꿔주면 되죠. 플래튼 함수 안에도 있네요. 그리고 한 행에 들어갈 데이터의 개수를 A로 바꿔주고요. 다음 클릭. 여기 레인지는 데이터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시는 적당히 데이터 범위를 입력해주고 A는 한 행에 들어갈 데이터의 수니까 이렇게 입력해주고요. 예시는 적당히 3 만들게 하겠습니다. 이름이 지정된 랩로우 함수를 사용해 볼까요? 등호 입력하고 랩로우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 범위고요. 두 번째 인수는 한 행에 들어갈 데이터의 수인데 6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 한 행에 강가딘, 강가에, 강건너, 강가루, 강냉이, 강속구까지 6개의 데이터가 잘 입력되었습니다. 내친 김에 랩칼 함수도 수정해 볼까요?
데이터, 이름이 지정된 함수, 여기 랩 로우 함수 오른쪽에 점 3개를 클릭해서 사본 만들기, 새로 만들 함수의 이름을 랩칼로 바꿔주고요. 밑에 있는 인수자리 표시자는 수정할 내용이 없겠네요. 여기 수식이 와서는 처음 랩칼 함수를 만들었을 때처럼 시퀀스 함수 앞에 트랜스포즈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포즈 함수는 시퀀스 함수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퀀스 함수가 끝나는 괄호 다음에 와서 트랜스포즈에 닫는 괄호 입력해주고요. 다음 클릭하고요. 여기 설명 부분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한 행이 아니라 한 열이 되겠죠. 만들기, 랩칼 함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요. 랩칼 첫 번째 인수 범위 한 열에 3개씩 입력해 볼까요? 엔터. 한 번 더 해볼까요? 등호 입력하고 랩칼 범위는 여기를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열에 7개의 데이터를 넣어 보겠습니다. 괄호 닫고 엔터. 마지막으로 이 두 함수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랩칼 함수나 랩로우 함수를 사용할 때 새로운 배열에 데이터가 입력되는 순서는 원본 데이터의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입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에서 한 행의 데이터 입력이 끝나면 다음 행으로 내려와서 다시 왼쪽부터 오른쪽의 순서대로 입력된다는 것입니다. 랩칼과 랩로우 함수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